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동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자,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역대급 돌발 행동을 해버렸죠. 영상 만들고 있는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이 정도 레전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봐도 몇 없습니다. 다행히 계엄은 빠르게 정리됐고 국회에서의 공방 끝에 결국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죠.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이런 역대급 사건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그냥 놔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한국 정치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확정인 건가요? 다른 정치에서 빠르게 털어드립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진짜 탄핵 확정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은 탄핵 빌드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서열 1위인 대통령의 탄핵인 만큼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게 많죠. 그래서 탄핵은 입법부가 제안하고 사법부가 결정짓는 과정을 가집니다. 지금은 이 입법부의 제안까지는 통과한 거고요. 이제 사법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이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91일, 노무현 때는 63일이 걸렸어요. 그럼 이번에도 결과 나오는데 꽤 걸리겠네. 그렇죠. 이 속도라면 3월은 넘어야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물론 사안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국민 여론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걸 모르고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다음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고 자신은 사면받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이런 시나리오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대선을 늦게 치러 반전을 노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대선을 치르고 싶겠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약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예정인가? 이게 또 궁금하신 거잖아. 그죠? 바로 살펴봅시다. 민주당의 왕이자 절대 권력자인 이재명은 누가 뭐래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사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탄핵 정국을 이끌고 있는 야당의 대표이고 탄핵 이후 선거는 당연히 야당에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끝판왕부터 보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주자들을 당별로 좀 뜯어볼게요. 우선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봅시다. 국민의힘이 이제 풀 의외로 꽤 빵빵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대표에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까지 다들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는다. 그죠? 특히 김문수 장관 강경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조사도 나올 만큼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는데 나는 조기 대선 준비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 곧 이사 가야 할 듯?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웃기죠? 다들 대체 왜 이러는 거임? 박근혜 탄핵 사태 때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정치인들의 최후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유승민처럼 평생 배신자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움직이는 게 정말 현명한 걸까요? 이 상태라면 탄핵이 확정되고 대선 모드로 들어갔을 땐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탄핵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프레임 때문에 중도층으로 확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자니 경선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버리지 않자니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대선 누가 나와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개혁신당은 어떨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이준석 의원이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이준석은 윤석열과도 극심하게 대립했었고 국민의힘과는 다른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에 실망한 지지층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기존 선거 구도인 보수 대 진보를 깨버리고 젊고 독창적인 이준석을 앞세워 새로운 데 낡은 구도를 성공적으로 짜낼 수만 있다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무난하게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흘러간다면 설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여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 승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보수 단일 후보가 되는 것도 사실상 꿈과 같은 이야기고요. 뭐야, 그럼 이준석은 대선 왜 나온다는 거임? 대선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빅 이벤트잖아요. 개혁신당은 정치 고관심층은 알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작은 당이에요. 이준석이 아직도 국민의힘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라는 스타 정치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개혁신당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움직일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준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거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 이번 대선에서도 혹시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신당의 이름을 크게 알리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선거비를 보존할 수 있는 15% 이상을 가져온다면 그건 정말 대성공이겠죠.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행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입니다. 사실 이 당의 메인인 조국 대표가 그나마 민주당의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자였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젠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현재는 감옥에 가 있죠. 피선거권 동안 박탈되었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사면 복권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로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조국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대권 주자로 분류할 만한 인물은 딱히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네요. 민주당을 살펴봅시다. 민주당도 사실 후보는 많거든요. 근데 나머지 후보를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민주당의 왕이자 절대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요. 이재명은 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몰락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을 확실하게 잡으며 세력을 키워왔었죠. 그 결과 총선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대거 국회로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민주당엔 10명밖에 없어요. 반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만큼 이재명 외에 다른 후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조국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거 선고된 지 3개월도 안 지났어요.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선거법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의 움직임은 매우 민첩했어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탄핵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윤석열이 혼자 쓰러져 버리네. 와, 이거 이재명 입장에선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였으면 아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 외치면서 일어날 것 같고요.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법원 입장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재명의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 뜻하지 않게 극복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 약점도 없어졌겠다. 다른 당에서도 마땅한 후보가 또 없겠다. 이제 다음 대통령 그냥 이재명인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이재명의 또 다른 약점은 민주당 내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층을 설득하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조사에서 이재명은 공통적으로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싫은데 이재명의 민주당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탄핵 소추까지 된 현 상황이라면 당연히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주도해야 하는 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꽤 많이 따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양자 대결에서 지는 결과도 나왔냐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조차 패배한다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 장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따라서 비호감도를 줄이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보를 지켜봐야겠죠. 계엄의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던진 대통령을 수호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까지 한마디로 국민 없는 국민의힘과 민주 없는 민주당의 자강두천입니다. 이런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화만 나게 되고 결국에는 정치적 무관심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나마 정치 이야기 화 안 내고 들을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올 테니까요. 끝까지 정치에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치였습니다.